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2025년 제1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하인리의 사고 예방 대책의 5단계 중에 시정체계 적용 단계에서 적용해야 하는 3위의 내용을 3가지 적으시오. 많이 나왔죠, 그죠? 3위는요, 안전교육 또는 education이라고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기술 또는 엔지니어링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안전동료 또는 enforcement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교육, 안전기술, 안전동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하인리의 사고 방지 5단계입니다. 하인리는요, 1단계 안전을 전담해서 일할 사람을 뽑자라고 했죠. 1단계 안전 조직이죠. 안전 목표 설정하고, 안전관리자 선임하고, 조직을 구성하고요. 안전활동 방침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통한 안전활동 전개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단계. 뽑혔는 안전관리자가 어디가 위험한가? 사실의 발견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위험한가? 위험을 발견하기 위하여 작업을 분석하고요. 이거 주의해야 되죠. 현장 점검하고, 사고 조사하고, 안전 진단하고요. 사고나 활동 기록을 검토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장은 프레스가 제일 위험하다 사실을 발견했다면 3단계 그 작업을 분석하자. 3단계 분석인데요. 자, 분석 단계에서는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사고 원인 및 경량성 분석입니다. 사고 조사 보고서나 현장 조사를 분석하고요. 작업 공정 분석하고, 사고 기록 관계 자료 분석하고, 인적 물적 환경 조건 분석하는데요. 자, 분석이 다 3단계 분석인데, 작업을 분석하는 건 위험을 찾기 위한 사실의 발견 2단계죠.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3단계에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4단계는 시정 방법을 선정합니다. 잘못된 걸 고치는 거죠, 그죠? 기술적 개선, 안전운동 전개하고요. 교육훈련도 분석해서 개선합니다. 이것도 분석이라 나왔을 때 주의하시고요. 안전행정 개선, 배치 조정, 수칙이나 규칙 등 제도를 개선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정책을 선정했다면 마지막 5단계는 시정책을 적용하는데요. 이때 3위를 적용합니다. 3위는 안전교육, 안전기술, 안전동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안전보건 개선 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2가지죠. 자, 우리가 안전보건 개선 계획 작성 대상 사업장 암기했죠. 연간 재해율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 외웠다, 그죠? 자, 이때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을 개선하는 계획서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 시설이죠.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체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이고요.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통 요 4번은 제외하려는 경우도 있으니까 3가지 시설, 안전보건관리 체제, 안전보건 교육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형에도 나오는 내용 되겠습니다. 달 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 변경할 때 준수할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비계뿐만 아니라 높이 올라가는 걸 조립, 해체, 변경할 때 공통이 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관리 감독자 지휘 하에 작업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뭔가 조립 해체하다 보면 붕괴할 수 있는데요. 그 아래 작업자가 다녀서 안 되겠죠, 그죠? 조립 해체 변경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라. 조금 짧게 줄이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출입금지 조치다. 간단하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이 올라가는데 바람이 불면 붕괴되겠죠. 그래서 비는 그 밖에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생략해도 되고요.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자, 요렇게 그죠? 세 가지. 관리 감독자 지휘하에 작업하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날씨가 몹시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요거는 높이 올라가는 걸 조립, 해체, 변경할 때 공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계를 연결이나 해체 작업할 때는요. 지금 비계 작업 발판을 연결해야 되는데 비계 자체가 완전 조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40cm 폭의 발판은 무거워서 좀 부담스럽다. 그죠? 얼마다?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요거는 서술보다는 괄호형 문제 대비해서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재료나 기구나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던져 올려주고 던져 내리면 안 되죠. 그죠?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2번 적어도 됩니다. 조립, 해체, 변경 시기, 범위나 절차를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공통 내용 위주로 2가지 적으시면 되겠지요. 자, 4번은 파란색 별표입니다. 자, 예.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고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발주자 제외합니다.는 건설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전화나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사고가 났다라는 걸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보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요거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건 이겁니다. 예, 건설기술진흥법이 아니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조치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 시에 사업장에 기록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재해가 발생된 내용을 사업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되는 건 어떤 사업장의 누가 그랬죠. 그죠?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 사항이고요. 언제 어디서 그랬죠?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어떻게 그랬죠?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발 방지했다.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재발 방지 계획. 이렇게 4가지는 사업장에 기록 보존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대재해가 발생되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었다. 그죠?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고 몇 명이나 다쳤다라는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이고요. 어떻게 조치했고 몇 달이나 치료해야 된다라는 조치 및 전망. 보통 요 2가지. 그죠?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요거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고가 났을 때 조치사항입니다. 근데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하여 사고 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 어디서 동일하죠. 그죠? 언제 어디서 이건 당연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입니다. 어떻게 그죠? 어떻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 경위가 되겠습니다. 조치했다 들어갑니다. 그죠? 조치했다. 조치사항이고요. 그리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향후 조치 계획입니다.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 발생 경위, 조치사항, 향후 조치 계획 4가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법이 다른 거를 모르시고 교재의 정답이 틀렸다라고 항의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건 산업안전보건법이고 문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한 보고사항이다. 이거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별표 3개인데요. 네. 다음 표는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을 나타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셔야 했는데
파란색 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금지 표지죠. 그죠? 금지 표지는 요거를 공부하실 때는요. 그 칼라로 된 우리가 실기 교재 사면 칼라로 된 안전보건 표지. 그죠? 부록으로 끼워져 있습니다. 보시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지는 바탕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그죠? 바탕은 흰색이고요. 예. 바탕 안에는 흰색이고, 예, 출입 금지를 딱 생각하면 기본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 모형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는 화살표는 관련 부호나 그림, 보조색인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시표지는요, 아예 바탕안이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안전모를 착용하라는 그림은, 지금 표시가 안 나죠. 그죠? 그림은 파란색의 보조색인 흰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탕은 지시표지 무슨 색이다?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기본 모형은 없고요. 왜냐하면 바탕 자체에 파란색이 들었고요. 관련 부호나 그림은 보조색인 흰색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내인데요. 녹십자를 제외합니다. 안내는 지금 보세요. 관련 부호나 그림이 흰색일 때 바탕은 무슨 색 돼야 되겠습니까? 녹색입니다. 그죠? 그런데 녹십자를 보면요. 바탕이 흰색이고요. 예, 흰색 안에 굵은 십자 이게 또 이게 녹색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내 표지는 바탕이 녹색일 때 관련 그림이 흰색일 수도 있고요. 바탕이 흰색일 때는 반대로 관련 그림이 녹색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가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림이 흰색일 때 바탕은 녹색이 된다. 그죠? 하나 바탕이 흰색으로 주어지면 그림은 녹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내 표지는 바탕이 흰색이다. 그죠? 그러면 기본 모형은 무슨 색? 기본 모형하고 안에 그림은요, 역시나 녹색이 되어야겠죠. 흰색 바탕이 흰색이면 안 보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입금지 표지인데요. 무슨 바탕에? 흰색 바탕에 글씨는 무슨 색? 검은색 글씨였죠. 그죠? 검은색 글씨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글자는 빨간색에도 됩니다. 적색에도 되고요. 뭐뭐뭐를 제조, 사용, 보관 중이다. 성면 취급 해체 중이다. 발암물질 취급 중이다. 요거는 빨간색 적색이고요. 나머지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안내 표지 다시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녹십자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탕은 흰색이고요. 기본 모형은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동그라미에 십자, 요 그림이 뭐다? 녹색. 그죠? 요때 기본 모형을 묻는 거 처음 출제되었는데요. 녹색입니다. 바탕안은 흰색이다. 그죠? 나머지는 보시면 여기 바탕이 녹색일 때는 관련 그림은 흰색이다. 그죠? 나머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번 넘어갑니다. 네, 파란색 별표 할게요. 처음 출제되었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참고를 보시면 제1종 시설물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다 암기하지 못하겠죠? 물론 뭐 건설 쪽에 계셔서 다 암기하신다는 분이면 모르지만 하는 수 없이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해당되는 것만 암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업형에 연결된다거나 이게 실기에 굉장히 주요하게 잘 나오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제1종 시설물은요.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그죠? 해당됩니다. 항만의 관문시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연장 500m 이상의 교량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철도 교량에서는 도시 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가 해당됩니다. 네. 그 다음에 진한 글자 정도만 항만은 강문시설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댐이죠. 그죠? 총 저수 용량 1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해당되고요. 건축물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내용, 그죠? 한번 보고 지나가시는 정도로 하고요.
해당되는 거 여기서 고르시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근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요거 볼게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1종이 아니라 여기에서 첫 번째는 1종이고요. 두 번째 2종이죠. 그죠? 그래서 2종 시설물에 해당되었죠. 그래서 보시면서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건 틀렸구나. 진한 글자 정도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암기하실 수 있다면 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7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작업형에도 또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구조 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에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지니까요. 이 외압에 대한 견디는 능력, 내력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죠?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되는 대상을 4가지 적어라. 첫 번째 높이다. 그죠? 높이는 20m 이상의 구조물이죠. 두 번째는 폭과 높이인데요. 폭은 좁으면서 높이 올라갈 때죠. 폭과 높이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그죠? 그리고 단면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할 때 위험하죠.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입니다. 하나 더 기억하자면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공장 용접은 용접 분량을 다 제거했다라고 봅니다. 현장 용접은 분량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그죠? 암기하기 쉬운 4가지죠. 높이 20m 이상, 폭과 높이 비가 1:4 이상,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이음부가 현장 용접일 때, 또는 기둥이 연결 기둥입니다. 타이 플레이트 형인 구조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터널 공사에서 터널 작업면에 적합한 조도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그죠? 막장 구간, 이 부분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막장은 70룩스 이상 되어야 됩니다. 터널의 중간은 50룩스 이상이고요. 터널 입출구하고 수직구는 30룩스입니다. 막장은 70, 터널 중간 50,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은 30룩스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한 가마 올리기 작업 및 장비의 이동 작업 시의 준수사항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가마 올리기 작업입니다. 자, 가마 올림은 수직으로 가마 올리고요. 비스듬히 끌어올리지 말아야 합니다. 저속으로 천천히 감아 올리고 와이어로프가 인장력을 받기 시작할 때는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지면과 약 얼마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한다? 그죠? 지면과 약 5c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5cm. 지금은 감아 올리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면에서 약 5c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를 하고요. 지면과 약 5cm 떨어져 정지한 후에 감아 올릴 때는 급격한 상승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매단 하물이 무너지거나 빠지는 등의 위험이 있을 때는 경보 등의 신호에 따라 즉시 풀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면과 약 5cm 떨어진 지점에서 정지하고 약 5cm 떨어져 정지한 후에 감아 올릴 때는 급격한 상승해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장비를 이동할 때의 조치입니다. 장비의 이동 작업입니다. 근로자의 위치, 장애물 유무, 인적 크레인의 움직임 등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고 경보를 울린 후 이동합니다. 급격한 기동이나 정지를 해서는 아니 되고요. 장청물이나 이역물을 운반할 때는 특히 신중히 해야 합니다. 감아 올림, 풀어내림과 주행, 가로방향 운전의 이중 조작 운전을 할 때는 매단물체의 바닥면과 작업면과 최소 이격거리, 그죠? 매단물체의 바닥하고 작업면과는 최소 얼마 떨어져라?
2m 이상 떨어져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 출제되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숫자 기억하시고 넘어가시고요. 별표 3개입니다. 작업형에도 잘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을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단위를 정확히 적어라 그랬다, 그죠? 풍속은요, 초당 10m 이상인 경우, 한글로 미터해도 되고 영어 미터 적어도 되겠습니다.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 눈은 부피가 크니까요,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의하여 화물을 인양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 적으시오. 이것도 파란색 별표할게요. 지침에 있는 화물을 인양할 때 준수할 사항 3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암기하기 쉬운 거 위주로 암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양 무게, 물체의 무게는 실측. 직접 재보는 게 좋다는 거죠. 원칙으로 하면. 인양 물체의 무게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평균 무게와 최대 무게를 실측합니다. 인양 물체의 무게를 어림잡을 때에는 가볍게 들어 개인의 인양 능력에 충분한가 여부를 판단하여 인양합니다. 인양할 때 몸의 자세입니다. 한쪽 발은 들어 올리는 물체를 향하여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다른 발은 그 뒤에 안전하게 고정합니다. 자,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 등은 곧게 펴고요. 가능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등을 곧게 펴고, 이거 그림을 잘 못 그리겠네요. 그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면 등은 곧게 펴고요. 이렇게 들어 올릴 때 무릎을 굽혀서,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그죠? 무릎은 직각 자세를 하고 몸은 인양 물체에 근접하여 정면에서 인양합니다. 턱은 안으로 당겨 척추와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팔은 몸에 밀착시키고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며 가능한 수평거리 짧게 합니다. 손가락으로만 인양물을 잡아서 아니 되고요. 손바닥으로 인양물 전체를 잡습니다. 체중의 중심은 항상 양다리 중심에 있게 하여 균형을 유지하고요. 인양하는 최초의 힘은 뒷발 쪽에 두고 인양합니다. 이 중에 짧게 암기하기 쉬운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하고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무릎은 직각 자세를 취하고 몸은 인양물에 근접하여 정면에서 인양합니다. 손바닥으로 인양물 전체를 잡습니다. 체중의 중심은 양다리 중심에 있게 합니다. 인양하는 최초의 힘은 뒷발 쪽에 두고 인양합니다. 요 중에서요, 한 3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건설공사 발주자나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에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우리가 건설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때도요,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됐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었다, 그죠? 자, 첫 번째 공사기간 짧을 때였죠.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는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지도계약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인데요. 제주도는 제외합니다. 그죠?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했을 때, 우리 지금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은 어떻게 보면 건설에서 안전관리 대행을 체결하는 건데요. 대행보다 우리 현장이 소규모라서 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관리자를 선임했습니다. 이럴 땐 대행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했을 때고요. 선임해서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했는 공사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도 지도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인데요. 제주도 제외합니다.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고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했을 때고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내용은 작업형에도 단골로 잘 나옵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의 위험 방지 조치사항. 어찌 보면 낙하 비례죠, 그죠? 떨어지는 거 낙하고 날아오는 물체에 맞는 게 비례죠. 위험 방지 조치다 하고 동일하겠습니다.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의 설치,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세 가지가 되겠다, 그죠? 물체를 받아주는 낙하물 방지망이나 수직으로 치는 수직 보호망, 망이 아닌 선반을 설치하는 방호 선반의 설치고요. 이렇게 물체가 떨어질 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죠.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같은 보호구 착용해야 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별표 2개에서 3개까지 암기 잘 하십시오 했죠, 그죠? 지방고용노동강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기법부터 보도록 할게요. 평균의 2배 이상, 중대재해 2건 이상 증원, 2가 들어가면 증원하자. 이건 암기하는 방법이다, 그죠? 자, 평균의 2배니까요. 해당 사업장의 연간 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율의 2배 이상. 조금 줄이면 연간 재율이 같은 업종의 2배 이상인 경우 되겠습니다. 중대재해 2건 이상이다, 그죠?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인데요.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 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망 만인율 이하일 때 제외됩니다. 자, 그리고 3이 들어가면 교체하자 그랬죠. 직업성 질병 3건, 3개월 이상 일하다면 교체하자 암기했습니다.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된대. 아파서 3달이나 출근 못해요. 딴 사람 교체하라 그랬죠, 그죠?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이나 교체를 명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연간 재율이 같은 업종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또는 기타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5년 1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보통 나오는 수준인 것 같아요. 한 별표 3개, 하나, 2개, 별표 2개 한 문제. 나머지는 또 별표 하나짜리와 처음 출제된 문제 좀 있었죠, 그죠?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시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요, 별표 3개, 2개, 하나. 항상 별표 없는 내용들은 또 이렇게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공부하는 건 올바르지 못한 방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